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대명 가정도자기 진행하겠습니다. 짱가몽 도썰 59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팔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팔선 과해도, 팔선 축수도, 팔선 앙수도, 군선 축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팔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팔선의 그 이름, 그래서 이 팔선을 명팔선이라고 하죠. 밝을 명자를 써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치되는 거는 아니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어두울 암자를 써서 암팔선이 있습니다. 암팔선은 그 명팔선 신선들의 자기의 그 기호 기물이죠. 뭐 보물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동빈 같은 경우는 보검을 들고 다니고, 종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그다음에 남채아 같은 경우는 이제 피리, 뭐 이런 이제 한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람, 꽃바구니죠. 하선고는 연꽃이나 혹은 조리, 뭐 이철계는 호로병, 뭐 조국구는 음양판, 뭐 이런 이제 그다음에 장과로는 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명팔선과 암팔선 정도는 좀 이름만이라도 외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팔길상문, 팔법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좀 외우고 있어야 좀 뭐 어디 가서 그래도 아는 체를 하는 거죠. 자, 그건 우스갯소리였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가정제, 가정과 윤경과 만력은 이제 말기로 갑니다. 명말기. 완전 말기는 이제 요 끝나면 태창, 천계, 숭정해서 숭정제는 이자성의 난으로 그 나무에서 자살을 하죠. 안타깝게도. 자, 명가정은 이제 말기로 들어가는데 중기의 마지막이었던 그 정덕제가 30대 중반 정도에 죽었는데 공주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사촌 중에 이제 한 사람을 골라서 이제 황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정제고요. 가정제는 44년 정도를 재위했는데 15인가에 재위에 올랐는데 17살 때부터 그 도사들한테 좀 꾀임이 빠져가지고 도교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노사상이라고 그러죠. 노자 장자. 그래서 그 단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도사들이 이제 그 방중술의 하나인 그런 단약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오래 살려고 단약을 먹었지만 결국은 그 단약 중독으로, 단약이라는 게 이제 수은하고 납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44년 재위했으면 거의 뭐 탑 3에 들어갑니다. 명에서는. 자,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부분만 잠깐 읽어보면 이제 그 가정, 윤경, 만력 3조가 진입을 개시한 명태 후기죠. 정치 경제가 점차 이제 쇠락 단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자기의 번조도 일정한 영향을 받는데 질은 명확하게 이제 떨어지고 소수의 그 궁정에서 필요로 한 그런 정세한 아주 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제작이 거칠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국산 회청료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색택이 좀 다르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명후기에는 이 가정 때는 이제 특징이 정말 많이 번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수가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후손은 좀 도움을 받는 거죠. 아주 뭐 폭군 정도 되지는 않지만 암군이죠. 네, 그저 황제가 좀 이렇게 좀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암군, 혼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가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정제는 그 1520년부터 1567년 한 44년 정도 재위를 했던 황제입니다. 청와자기는 색조가 선명하고 아름다우며 번조량이 많아 해외까지 명성을 떨쳤다. 도자사상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처음 시작할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가정 때의 그 도공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한다. 그러면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인데도 10만 명이 이 도자 산업에만 종사하는 종사자가 그렇게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정 때는 많이 번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수출도 좀 많이 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와 유를 보면 태질은 이제 백색이지만 성화 홍치만큼 곱고 희지는 않다. 명확하게 잡지를 들어가서 태체가 또 후중하다. 무거운 편이고요. 두께도 고르지 않습니다. 기물의 성형도 크게 정세하지 못해 접착흔이 뚜렷하고, 접착흔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상하 태첩이죠. 그러니까 이 태를 그 기형이 이제 큰 병 같은 경우는 이제 매병 같은 경우에도 반을 잘라가지고 이제 위에 만들고 아래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래서 그 접착흔이 뚜렷, 이게 이제 청대로 가면은 접착흔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 상하 태첩을 했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게끔 아주 정세하게 아주 태칼로 짜자가지고 고르게 만드는 데 비해서 그냥 대충 붙입니다. 이때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열 현상도 있다. 단열이라고 이제 붙였으니까 그 부분이 좀 매끄럽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정세하게 자세하게 안 해놓으니까 갈라지는 현상도 있다. 이 말. 병과 후에 바닥이 또 쉽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굿바닥에 칼자국이나 모래받침이 남아있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굽은 안으로 좁은 건 맞는데 반과 와는 여전히 바닥이 내려앉다. 탑저 현상이라고 그랬죠. 대형기는 바닥에 굵은 모래였고 화석콩은 전보다 좀 진해졌다. 완과 반의 내심이 위로 볼록해서 만두바닥이라 부르는 정도인데 이 시기에 매우 특징적인 기물이다. 뭐 이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기물은 비교적 정세한 데 반해서 대형 기물은 정말 이렇게 좀 고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중 고졸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고졸이란 말은 이제 서투르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 청화자기의 유색은 백색 속에 청색기를 띠며 유충이 두터운 편인데 영선 때보다는 더 심하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요. 가정의 유태는 명태자기 중에서 가장 두텁다. 그러니까 유약이 두텁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결 모양도 있고 또 량청유라고 부릅니다. 량청유는 이제 선덕 때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죠. 푸른색이 좀 도는 청색기가 돈다고 그럽니다. 방품은 이런 효과가 없이 단지 황색기나 귤피문이 보일 뿐이어서 가정청화제의 진위를 감정하는 중요한 표주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가정청화제에는 구연부에 이제 황갈유를 발라갖고 황구라고 합니다. 네, 구연부에 바르는 걸 그래서 황구라고 하고요. 자, 이제 가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종류가 엄청나다. 번조거량이 많다. 그 말은 이제 조형이 복잡하다 이런 말입니다. 조형이 다양하다 이런 말이에요. 조형에 대해서 오늘 좀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책에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서 좀 가겠습니다. 특이한 조형들이 좀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기형이죠. 조형은 기형과 문양을 가지고 우리 짱가몽 도설뿐만 아니라 우리 정도 수준은 그 정도만 알아도 단대하는 시대를 구분하는데 정말 단비와 같은 거죠.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정도가 새로운 이제 그런 기형이라 새로운 문양이 나오면 항상 메모리를 하셔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뭐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색, 코발트색이 좀 시대마다 다 이제 다르죠. 소마리청, 평등청, 회청, 석자청.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색택. 그 다음에 이제 유면. 그리고 이제 뭐 굽을 봤을 때 좀 뭐 특징이 좀 있죠. 그런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하수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우리는 만족해야죠. 뭐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하수를 벗어납니다. 하수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 싼 기물을 사질 않습니다. 제가 또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건가요? 싼 기물에 눈이 가시면 아직 하수를 벗어나지 못하신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싸서 좋다고요? 아닙니다. 네, 그 정도 하고요. 괜히 또 책망 받습니다. 이제는 뭐 제 갈 길만 가고 남이 어찌게 됐든 신경 안 씁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안 고쳐집니다. 왜? 그게 버릇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를 벗어나야 이제 하수를 벗어나시는 겁니다. 하수와 중수 차이는 단지 그것뿐이에요. 자, 가정청화적의 조용은 질박하고 튼실한 품격을 위주로 하여 전기에 비해 변화가 있다. 대용항, 용항이라고 그러죠. 큰 항입니다. 대호, 대반, 표용. 이 표용병은 이제 이 교재에서는 계속 표용병을 쓰는데 이 표용이라는 건 이제 그 호로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로박. 그래서 호로병이죠. 우리가 말하는 호로병으로 할게요. 좌돈 같은 대형 기물은 제작이 갈수록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투박하고 아주 커졌죠. 직경 90cm 욕조, 80cm 대반, 60cm, 68cm 대호 등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관요의 소용기는 매우 수려하고 정밀하다. 가정청화자기는 가히 후중고졸과 경영수려, 이 반대 말입니다. 대치되는 말이죠. 무거우면서 고졸하다. 고졸하는 거는 이제 서투르다. 좀 어리석을 고졸이거든요. 어리석다는 뜻인데 이제 이 도자기에 어리석다는 말보다는 그냥 서투르는 게 맞습니다. 후중 고졸하고 경영수려는 이제 경쾌하면서 수려하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 그러니까 큰 것 대형기는 후중 고졸한 게 맞고 작은 기물 관요들은 이제 경영 수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아주 특징적인 말에서 제가 이제 색연필로 칠해놨는데 무물부재라 이놈의 무물부재. 부재죠, 부재.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없는 것이 없다. 웬만한 거 다 있다 이런 말입니다. 웬만한 거 다 있다. 모든 기물은 다 있다. 기물이 백화점이다. 그래서 가정 청화자기의 조형은 이제 곡이 이제 여러 개가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죠. 일상용의 이런 합도 있고 작은 주배, 술잔부터 정덕에서 시작 가정식에 성행하는 각종 호로병이 있으며 신선, 문창, 수성 같은 이제 신선이나 문창도 도인입니다. 도인, 수성 노인도 그렇고 소조상이라는 거는 이제 동상같이 이렇게 인형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방동기 이제 청동기 같은 걸 방한 것을 방형이 있고 능형이 있다. 방형은 사각형이 있고 능형은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기명. 기명은 그릇입니다. 그릇 기자, 그릇 명자예요. 그래서 기명이 그릇이 있다. 우리가 아는 그릇이죠. 병류는 움직이는 고리를 쌍이를 장식한 것이 많고 병류 요거 이제 체크해 놓으세요.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병류는 움직이는 고리라는 건요 살아있을 활자를 써서 활환이라고 합니다. 붙어있는 거는 머금을 환자를 써서 함환. 움직이는 건 활환. 쌍이를 장식한 게 많고 주자는 복부가 보통 위로 돌출한 하트 모양을 한다 이런 거. 내가 써놨죠. 행원이라고 살구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살구같이 요렇게 돼 있는 게 편병에 볼록하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돌출한 하트 모양, 하트죠. 하트 모양이 행인데 그런 모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그게 이제 요런 가정 때의 특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유의한 것은 이제 이런 것, 잎이 둘궁지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읽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굽이 내경한다 이런 말이에요. 굽이 내경한다는 거는 여기서 그림을 좀 어설프게 그렸는데 맨 밑바닥에 굽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른쪽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나 관은 이제 아시죠? 이게 이렇게 큰 거를 술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술독. 옥고춘병은 술병. 자, 그래서 청화 호의 조형이 많아지고 대형 호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가정 청화호의 형식은 선덕 시기의 이제 특징이죠. 이게 큰 입, 대구, 관족, 풍견, 원복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호신이 보편적으로 좀 높아요. 키가 높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키가 높으면서 홀쭉합니다. 근데 선덕 시기는 풍견이니까 어깨도 빵빵하고 원복이니까 또 이 복부도 빵빵하다는 뜻이니까 그거랑 좀 다르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호신이 가정 때 특징입니다. 호신이 상부는 풍만하고 하부는 좁은 형태를 한다. 좀 이따 여기 이제 군선축수도 태벽은 두텁고 마무리가 좋지 않아서 투박하게 보이며 기신에
횡접한 흔적이 뚜렷하다. 횡접한 흔적이라는 건 상하 태첩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줄기가 이제 이렇게 붙인 부분이 매끄럽게 안 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 흔적이 보인다 이거죠. 수도박물관 소장의 청화 군선축수도 나오죠. 어저께 팔선했으니까 요것 때문에 제가 팔선을 해드린 거거든요. 군선축수도 군이라고 하는 건 무리군자니까 신선이 많이 모인 신선들이 이제 그 수석 노인을 이제 그 생신을 축하드린다 이런 장수를 축하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뚜껑이 있는 큰 호입니다. 이게 가정청화작의 전형작이다. 이래서 선명한 시대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 시대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멋있는 사진 있죠. 우선 요거부터 먼저 하고 갑니다. 자, 요 분이 이제 머리가 좀 특이하게 길고 뒤가 이제 후광이 있죠. 헤일로 이펙트. 헤일로가 있어요. 후광이 있고 신선 중에 거의 뭐 이제 우두머리 격인 거죠. 그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 이분들은 이제 신선입니다. 8선이죠, 8선. 뒤에도 신선이 있을 거니까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있고 뒤에 두 분이 있겠네요. 그죠? 자, 보주 그러니까 구슬을 이제 꼭지로 하고 있는 보주류에 있는 유계죠. 뚜껑의 위에는 용이 꽃을 뚫고 나왔죠. 그러니까 천화용문이 이제 뚜껑에는 개호에는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전지화해문 당초문이 있고 이제 밑에는 있는데 요 기신이 길죠. 64cm입니다. 크죠. 굉장히 큰 거예요. 64cm면. 그래서 호신이 길쭉하죠. 이게 이제 선덕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뻥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원복이니까. 길고 위는 두터우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넓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홀쭉해진다라는 특징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색택도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좀 볼록 튀어나올 정도로 매끄럽게 이걸 깎질 않아 가지고 이렇게 위를 만들고 아래를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태를 첩했다, 붙였다 이런 말이죠. 상하 태첩입니다. 그래서 그 태첩한 횡접이죠. 그러니까 옆으로 붙이는 거죠. 주전자는 수직으로 붙이고 이런 병류는 가로로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붙인 자국이 있다, 흔적이. 그런 것도 이 가정 때의 특징이다라고 책에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류는 형식이 많습니다. 병류가 많고 병류 많은 중에서는 이제 특이한 병이 이제 자, 요거는 이제 관이나 호죠. 조금 아까 본 그 군선 축수도 관입니다. 관은 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뚜껑을 빼면 요 모양이 되는 거죠. 그 특징이 이제 이렇게 위는 볼록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쫄아들면서 길쭉하다. 이게 가정때의 관, 호의 특징입니다. 이 기형의 이제 쓰임새는 술독이에요. 술을 여기다 담아놓고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크죠. 예, 그래서 술독입니다. 술독. 술독이기도 하고 물독이기도 하죠. 액체를 담아놓는. 자, 이건 호로병입니다. 우린 호로병인데 자꾸 표현병이라고 써서 여기 한자는 다 호로병이로 표현병도 써있네요. 호로병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자, 요런 게 있고요. 호로병이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데 정말 풍부하게 많습니다. 이따 호로병 다 보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기형에 대해서는 왜냐면 가정은 기형이 거의 다예요. 자, 호로병이 풍부하면서 다양합니다. 이따 보여드리고요. 가정 청화 호로병은 호로와 복록이 이제 호로는 훌루죠. 후 이성입니다. 훌루. 복록은 훌루. 그죠? 중국어는 연음이 안 돼요. 우리는 연음이 되잖아요. 중국어는 연음이 없습니다. 그냥 후하고 루하고 각기 다르게 발음해야 돼요. 훌루하고 훌루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음이 비슷해서 호로는 복록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상의 이 자체가 길상이죠. 제가 그 반홍 그 숫자 목숨 숫자 있는 그 반홍 호로병을 이제
한번 짱가모 옥션에서 한번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뭐 이쁘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제 응찰은 안 하셨죠. 그렇게 이제 그런 병은 그 병 자체만 가지고서도 문양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 이거는 복록을 받으라는 뜻이구나. 그런 길상의 의미입니다. 그 기형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 뜻 때문에 그래요. 호로와 복록은 같은 의미다. 비슷한 발음이 비슷하니까. 훌루 여기는 풀루 후하고 fu하고 발음을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자, 호로병 중에서는 이제 위가 작고 아래가 큰 이런 게 기본형이죠. 근데 이제 뭐 여기가 길쭉해지기도 하고 위는 동그란데 아래는 사각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다.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쭉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고요. 합류는 이제 합은 뭐 뚜껑이 있는 상자 같은 거죠. 원형, 방형부터 쭉 많은데 특이한 게 이제 관령형. 관령형이라냐 뚫을 관자에 이제 뭐 이렇게 동그라미 령자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이제 관령이에요. 관. 그러니까 요거는 뚜껑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몸뚱아리가 있을 거잖아요. 요건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에 이제 링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링입니다. 근데 이제 직경이 39cm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요것은 이제 목걸이 같은 거를 두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로 넘어가면은 이름이 조주합이에요. 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조정할 때 조정으로 들어간다 할 때 그 조자에 조선 조자 우리나라 조선 할 때 조자 거기다 이제 주는 이제 목걸이 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목걸이를 이렇게 쭉 달아 이렇게 집어넣는 합이에요. 합. 조주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령식 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청나라 뭐 혹시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은 청나라 관원들이 뭐 기따라 목걸이를 차고 있는 걸 아마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영화나 그런 거를 담아놓는 이제 뭐 그런 케이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케이스입니다. 관령식 합이 좀 둥근 고리 모양, 링 모양으로 있는데 드물게 보이고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고 뭐 문양은 뭐 다음에 또 문양 시간에 하겠습니다.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접시죠.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용어 나오죠. 창구하면 벌어진 입이고 치구가 있습니다. 치구는 이제 외반의 딸입니다. 창구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치구 사치할 때 치자죠. 신복과 천복은 이제 복부가 깊을 때도 있고 얕을 때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하나가 이제 바닥이 자주 가라앉는 현상이 자주 보인다 이런 거. 탑저 현상이라고 그러죠. 뭐 잘된 거는 아니죠 사실은. 아무튼 그런 것도 특징이다 이런 거고 완류도 있고요. 반하고 완은 뭐 거의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또 그래도 저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에 또 담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뭐 문양들이 특이한 게 없는데 다 있는 문양이잖아요. 삼양개태가 좀 틀립니다. 삼양개태는 이제 봄날이 시작된다라는 청춘이 봄이죠. 청춘은 봄이요.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봄날이 시작을 하는 삼양개태는 그 양을 그려놓고서 이게 음양할 때 양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시작된다. 그래서 새해에 밝았을 때 삼양개태의 그 문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완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귀중한 완인데 이따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죠. 완에는 이제 고조관이 있는데 고조관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원과 명초에 비해서 이 다리 족 부분이 낮아요. 그리고 밖으로 다리 앞 밑에 부분이 좀 크게 벌어졌어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좀 짧죠? 좀 짧아요. 짧고 이제 많이 벌어졌다 이거. 짧고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런 스타일을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창구로 많이 벌어졌고, 이거는 이제 내만했다는 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완이었고요. 항이 있어요. 이제 다른 데랑 특징이 이제 항이 좀 있는데 항은 이제 그 어항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항아리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기에 속하죠. 높이가 70cm 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시의 그 선덕대의 그 귀신 같은 큰 고기라는 건 이제 조금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없고 곡도가 없고 몸체가 아주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이제 하고 아래는 이제 평사저입니다. 평저입니다. 밑에 이제 굽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앞시계에서 투박해 보이고 기신의 접하푼이 뚜렷하다. 아무튼 가정 때는 접하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접하푼이 뚜렷해서 이게 가정 것을 감정하는 또 기준이 하나. 가정 건데 매끄럽게 돼 있다.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그림과 기형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그렸다. 예를 들면 청말 때에 옹정 때는 너무너무 잘 그려야 되는 거죠. 날아가는 그 나비의 그 솜털까지도 잘 그려야 되는 게 이제 옹정 때고 뒤에 이제 뭐 가정을 거쳐 중기를 거쳐서 말기 광서 때 가면은 똑같은 나비래도 잘 그리지를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방을 할 때 가정이라고 하면서 너무 잘 그리면은 광서라고 그러면서 너무 잘 그리면은 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현대품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도 옛날 걸 방을 하려면 그 시대의 색택과 그 시대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그리면 옹정이죠. 그런 것도 이제 감정할 때 좀 기준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는 이제 작배가 있고요. 작배는 청동기 조형과 유사하고 제기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죠. 방두배는 이제 요런 게 방두배입니다. 방이라는 건 사각형이니까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쌀독에서 쌀 풀 때 옛날에 한 말 두 말 할 때 요게 말두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방두를 씁니다. 말두자. 그리고 이좀 주배가 있는데 이제 태가 얇아 정교하고 굉장히 진귀한 품종이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대북 고궁박물관 소장의 청화 삼양개태 앙종시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앙종시관. 제가 이제 여러 개 보여드렸죠. 짱아모 옥션에서도 한 분이 이제 2개를 가져가셨는데, 자 여기 앙종식완이에요. 왜? 이걸 엎어놓으면 종식이죠. 그러니까 뒤집어 넣어 보니까 우러를 앙자를 쓰니까 앙종식완 혹은 딸랑딸랑 영당배라고 합니다. 영당배. 영당이라는 건 이제 벨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벨이라는 얘기죠. 벨. B-E-L-L. 자, 로는 통영이 많습니다. 통영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민자로 쭉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개 숭정 시기가 되면 주발형이 많다. 이런 거고요. 요 천개는 가이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고요. 겨이입니다. 겨이. 천개로 교재가 있으신 분은 고치시길 바라고요. 천개 숭정은 뒤에 말기에 나옵니다. 주자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주자에서 특징적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볼록하게 나왔는데 하트 모양이 볼록하게 나와 있다. 그런 종류 하면 되는 거고요. 청료는 이제 회청료를 사용했는데 원산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입이 있고 운남 신강에 국산이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합니다. 회청료는 색이 농염하고 청명한데 미세하게 자홍색이 돌아서 시대적인 특징을 분명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특징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시계는 이 회청에다가 석자청이라는 이제 그것을 국산 토청을 갖다가 석자청을 그 혼합해서 사용했는데 남색 속에 이제 회색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있다. 회색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정시계에는 미녀청화자기는 이제 절청으로 또 많이 그렸는데 발색이 연하다. 절청은 절강성에서 나오는 토청을 절청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 교재는 이제 알아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형까지만 알아봤고, 한번 그래도 기형은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양해하시고 좀 기형 공부하는 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이하니까요. 특이한 게 많아요. 자, 요런 비록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나마 우리가 이제 감상하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런 기형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뭐가 이렇게 그 붙어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붙여 있는 이런 기형들이 있고, 이렇게 릉을 진데 이렇게 장경병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옥고춘병이고요. 요건 기본적인 매병. 요거는 매병인데 유계매병이고, 요게 이제 호로병이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안 되는구나. 호로병이 이제 다양합니다. 이게 다양한 호로병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요거 이제 환이 붙어 있는 거죠. 얘는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덜렁덜렁 거리면은 활환이고 딱 붙어 있으면 함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형도 좀 특이하죠. 이거 입에서 뭐가 나와서 이제 귀가 돼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위에는 동그라미가 있고 이제 하방이 있는데 이건 뭐 좌대를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지만 일단 호로병의 일종으로 봅니다. 여기 다 전부 호로병이에요. 호로병. 이런 호로병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호로병도 있죠. 이런 호로병도 있고, 그리고 릉이진 이런 기타는 호로병도 있고, 이런 거. 이런 걸로 이제 위는 둥글고 아래는 사방이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천원지방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호로병이 이런 특색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천원지방이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위는 동굴고 아래는 방이다. 그래서 상원 하방,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천원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로병에 대한 특이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가는 김에 또 사진도 한번 보고, 숫자가 있는 이제 호로병입니다. 여기 사진은 다 진품이죠. 네,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잘 찾아보시면 진품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요런 모양새에 요런 문양이 있는 그래도 방품이라도 잘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귀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주자를 한번 보면 주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하트가 나옵니다. 하트가. 예. 여기 이래. 예. 고릴라가 오늘 아주. 자, 요렇게 주자는 원래 이제 청동기를 방한 거기 때문에 청동기 주전자를 이제 도자기로 만든 겁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하트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트가 있죠? 하트가 있고 나머지도 좀 다른 전조에 비해서는 좀 특이하죠. 네,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트 모양이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청활에서 그렇고 요 안에 이제 요게 개광의 형식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문양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색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호 봐야죠. 호. 아까 거는 병이었고요. 요건 주자였고요. 자, 또 세워서. 네, 이런 이제 관들이 있습니다. 다 관이죠. 유계관도 있고 호도 이게 관이나 호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 여기 특색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고리가 두 개 있으면 쌍개죠. 겨이. 고리가 있는 걸 쌍개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눈으로 한번 보셨고요. 밑에 또 저게 있네. 합이 있어요. 합. 그죠? 그리고 원형 합이고 요건 사방합이죠. 정방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령시갑, 또 청나라에선 조주합이라고. 이건 기타라니까 장방합이고, 요것도 장방합이고, 요거는 이제 팔방이 돼서 팔방합입니다. 합도 있고, 어이구 여기 이제 맞네. 자, 여기는 여기는 이제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에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50이라고 써 있죠. 50은 이제 5개가 한 세트로 들어가는 이제 제기죠, 제기. 제사에 쓰이는 제기인데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가 2개를 꼽아 놓고 요 옆에 이제 이런 뭐 쌍이 병을 해 놓고 이제 가운데에 로를 놓는 거죠. 로를.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 로는 요게 이제 하늘을 향해서 있다 그래서 뭐 향할 조자를 써서 조천, 또 우러를 앙자를 써서 앙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형 따라 다 다르고요. 자, 밑에 있는 건 이제 전형적인 또 로죠. 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통형식이 많다. 이게 통형식이에요. 민자로 쭉 내려온 걸 통형식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스타일들은 뭐 다른 조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건 좀 특이하네요. 코끼리 코를 다리로 썼네. 그죠? 상수 삼종로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신 거고, 요것도 이제 원형식 원저로 뭐 이라고 본 겁니다.
이런 기형이 있다는 거 정도 눈으로 확인하시고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이제 이게 가정 때의 기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거는 이제 특이한 건 요 작배는 아실 거고 요건 이제 고조관이죠. 이런 이제 스타일들이 있다. 요거 일일이 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이름도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카메라 담았으니까 보시고요. 영당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영당배, 앙종식배 뭐 이런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전부 다 요거는 아까 방두배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요거는 이제 완이죠. 요거는 배고 술잔이고 이거는 그릇이죠. 그릇완. 다완할 때 완자죠. 네. 그래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뒤에는 이제 문양이 나오니까 요 정도 선에서 기형은 알아본 걸로 하겠습니다. 사진에 담았으니까 일일이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이름도 이제 뭐 그 전조에서 영선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뭐 창구한, 별구한, 무슨 내만하고 외반하고 치구하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영선을 하고 또 성화, 홍치로 가고 이제 중기로 가고 지금 말기로 가고 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는 이제 습득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자신감이 좀 붙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붙으셨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셨으면 뭐 실력이 벌써 엄청나게 이제 자신감이 붙으셨을 거고요. 실력이 붙으셨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싸구려 기물은 손을 안 대시는 것으로 이제 가름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아직도 계속 싼 거를 찾고 계시다 그러면 아직도 공부가 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이번 짱가몽 도썰 59번째죠. 59번째 시간은 가정 도자기의 태와 유 그리고 청료, 기형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시간이 걸려도 문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 2번 정도 영상을 찍어야 문양 정도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관지 있고 그다음에 미녀 청아자기에 대한 또 한 바퀴 리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정 도자기에 대한 그 도록하고 다른 책자에 있는 진품 사진들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가정은 한 영상이 한 5개 정도 찍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아야 여러분들의 그래도 소중한 재산을 좀 지키시는 길이 되고요. 너무 싼 거, 정말 싼 거 답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초보 하시는 분, 저보다 뭐 선배분들도 많고요. 선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가는 이죠. 앞서가는 일. 그래서 앞서가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주고 또 이제 뒤에 이제 초보 하시는 분들을 좀 좋은 길로 이끌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제가 뭐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돈 후원금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그 잘못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부분들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제가 그냥 뭐 도자기 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책으로 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썰을 풀어 드리는 거죠. 재밌게 하라고 썰 푼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옥션은 굉장히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죠. 꽝 되는 날도 많고요.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합니다. 그냥 뭐 기물을 도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따르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리지널도 좀 보여드리는 적도 있고 좋은 명품들로만 왜냐하면 싸구려는 정말 싸구려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올립니다. 그래서 싸구려 원하시면 제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싸게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단골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7, 8만 원, 10만 원 거의 주신 것도 주고 산 것도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뭐 싼 거 좋아하시는데 몇 장 사진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보내라고 그러면 제가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뭐 한 5, 6만 원에 제가 드리죠. 전 다 7, 8, 10 이상에 산 것들인데 잘못 산 거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59번째 도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가정 도자기의 문양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되니까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